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복리의 실체를 밝히는 7부작 시리즈 제2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리가 왜 그렇게 무섭고 대단한지 수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복리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제 통장은 왜 아직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복리의 가장 큰 문제는 초반에 너무 성실하게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을 하면 결과가 바로 보이길 원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면 다음 주쯤 복근이 나올 것 같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한 달 뒤 원어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리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복리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통장은 늘어나는데 내 기분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계속됩니다. 마치 냄비 속 물이 끓기 직전의 시간 같습니다. 분명 가열은 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가장 지루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첫 1억 원 구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본이 내 노동을 추월하는 역사적인 순간, 크로스오버의 정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든 첫 10만 달러를 만들어라. 쿠폰을 찢어 쓰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종잣돈을 만들어라. 처음 들으면 약간 무섭습니다. 거의 특전사 조교가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은 작은 자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 8% 수익률을 받아도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 100만 원의 8%는 8만 원이고 1000만 원의 8%는 8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같아도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 초반에는 시장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장은 옆에서 응원은 할게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주연 배우는 여전히 나의 월급과 저축 통장입니다. 먼거가 강조한 첫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작업 반장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계좌를 먹여 살리지만 나중에는 계좌가 자기 밥값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리의 가장 신기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면서 연 8%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억 원까지 가는 전체 여정은 약 2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첫 1억 원을 만드는 데만 무려 6년 반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답답합니다. 투자 시작할 때는 미래 부자가 된 내 모습을 상상했는데 6년이 지나도 아직 첫 번째 산을 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복리는 여기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첫 1억 원 이후부터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1억에서 2억까지는 약 4년, 2억에서 3억까지는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같은 1억 원인데 만드는 속도가 계속 빨라집니다. 마치 오래된 디젤차가 처음에는 굼뜨다가 속도가 붙으면 생각보다 잘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산을 밀고 가는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본질은 수익률보다 시간의 압축에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짧아진다는 것, 그것이 복리가 가진 진짜 마술입니다. 이제 투자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인 크로스오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번 돈이 계좌를 먹여 살립니다. 연봉을 받고 아껴서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합니다. 계좌 성장은 대부분 내 희생 덕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투자보다 출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좌가 스스로 벌어오는 돈이 내가 1년 동안 저축하는 돈과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면 기분이 묘합니다. 평생 내가 돈을 키우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돈도 꽤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오버입니다. 투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노동이 아닌 자본이 중심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계좌를 업고 다니던 시기에서 계좌가 나를 업어주는 시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저축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자산이 얼마 안 될 때는 계좌의 주인공이 명확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저축하지 않으면 자산도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1억 원에 도달하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 8% 수익률 기준으로 시장이 약 800만 원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좌도 슬슬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시장 수익이 연 1200만 원 수준에 도달합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모은 돈과 계좌가 스스로 번 돈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이 순간이 크로스오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좌가 점점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2억 원이 되면 계좌가 연 1600만 원을 벌어오고 5억 원에서는 연 4000만 원,
10억 원에서는 연 8천만 원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든 말든 계좌는 혼자 계속 야근을 합니다. 그것이 복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솔직히 계좌를 봐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원금은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익은 673만 원 수준입니다. 이 시기에는 계좌의 80% 이상이 내 노동의 결과입니다. 시장은 거의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안 늘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년 차가 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벌어다주는 수익이 연간 675만 원 수준이 되면서 내가 매년 저축하는 6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드디어 자본이 노동을 추월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차가 되면 최종 자산은 약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성입니다. 약 5억 6천만 원이 복리 수익입니다. 즉 전체의 76%가 시장이 벌어준 돈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의 다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본이 대부분을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복리는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초반의 답답함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시간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다음 3화에서는 이 복리의 폭발력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72의 법칙과 워런 버핏의 눈덩이 효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